그날 나는 도둑 취급을 받았습니다. 손에는 고기가 들려 있었고 눈앞에는 경찰이 있었지요. 어르신, 이쪽으로 잠시만 오시죠. 사람들이 휴대폰을 들고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찍고, 누군가는 얼굴을 찡그리고, 누군가는 수군거렸습니다. 나는 범죄자가 된 사람이었습니다. 비닐봉지가 손에서 미끄러져 떨어지고 붉은 육즙이 바닥에 번졌습니다. 내 마음이 흘러나오는 것 같았지요. 그 순간 나는 깨달았습니다. 세상은 눈에 보이는 모습으로 사람을 재단합니다. 그리고 가장 잔인한 오해는 말하지 못하는 사람에게 떨어지는 것이지요. 새벽은 늘 고요합니다. 쌀쌀한 공기, 희미한 가로등 아래 떨어지는 나의 그림자. 나는 오늘도 골목을 내려갔습니다. 지팡이에 힘을 싣고 숨을 고르며 정육점 가게에 불이 켜지는 순간에 맞춰 도착합니다. 늘 그렇듯 4시 30분이었습니다. 문이 열리면 안쪽에서 고기 다듬는 소리, 칼 부딪히는 소리, 그리고 고기 비린내가 스며옵니다. 많은 사람은 이 냄새를 무겁다 말하지만 나는 이 냄새가 좋습니다. 살아있는 냄새라서요. 어서 오세요. 여사장님은 처음엔 그렇게 말했습니다. 단정한 앞치마, 나를 보며 미소 짓던 눈. 오늘도 한우요? 나는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예, 10킬로 부탁드립니다. 여사장은 눈을 크게 떴습니다. 그 표정 속에는 놀람과 걱정이 섞여 있었지요. 그날은 그렇게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시선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호기심이 의심이 되고 걱정이 의문으로 바뀌었지요. 어느 날부터는 나를 보는 눈이 무거워졌습니다. 재단하는 듯한 불편한 시선. 그리고 나는 알았습니다. 누군가 나에 대해 말을 시작했다는 것을요. 저 나이에 저무게 혼자 산다던데 고기 되파는 건가 봐. 동네 사람들의 목소리가 바람처럼 스며듭니다. 듣지 않으려 해도 들리지요. 나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변명은 쉽습니다. 그러나 그 한마디를 내뱉는 순간 내 마음이 무너질 것 같았습니다. 말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버티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살아야 했습니다. 그 아이가 돌아올 때까지 내가 지켜온 약속을 끝까지 붙들기 위해서. 엄마, 꼭 잘 먹고 기다려줘요. 내가 돌아가면 우리 같이 고기 먹어요. 그 말을 지키려고 나는 매일 고기를 씹었습니다. 맛이 없어도 목이 막혀도 살고 싶은 마음 하나로. 하지만 사람들은 그 사정을 알지 못합니다. 여사장의 눈빛도 날이 서기 시작했습니다. 칼을 다듬는 손이 굳어 있었습니다. 말을 아끼는 입술이 차가워졌습니다. 나는 그 표정을 외면했습니다. 보면 무너질까 두려웠으니까요. 오늘도 고기 봉지를 들었습니다. 손목이 떨리고 허리가 휘어졌습니다. 그러나 나는 웃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인사만으로 버티는 하루. 그리고 그날 정육점 문 앞에는 경찰이 서 있었습니다. 여사장의 얼굴은 잿빛이었지요. 나는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고기 봉지가 떨어지고 육즙이 흘러내렸습니다. 조사 좀 필요합니다.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내 다리는 땅에 박힌 듯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나는 조용히 다짐했습니다. 곧 세상이 알게 되겠지요. 내가 왜 이렇게까지 살아내고 있는지. 그리고 지금 이 이야기는 시작되었습니다. 경찰이 돌아간 뒤 골목은 금방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하지만 내 귀에는 여전히 사람들의 목소리가 남아 있었습니다. 속삭임이 아니라 가위질처럼 날카로운 말이었지요. 역시 이상했지. 저렇게 많이 사는 게 정상이냐고. 나는 두 손으로 비닐봉지를 움켜쥐었습니다. 흘러내린 고기가 차갑게 손목을 적셨습니다.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벽에 걸린 달력이 흐릿하게 보였지요. 빨간 동그라미들, 아이가 병원에서 약속했던 날들, 하루하루 지우듯 살아온 기록이었습니다. 내가 혼자 견디어온 시간들이었지요. 다음 날 나는 여느 때처럼 새벽길에 올랐습니다. 다리가 무거웠고 손은 유난히 차가웠습니다. 몸이 아픈 게 아니라 마음이 아팠습니다. 정육점 문이 열렸습니다. 여사장님은 내 얼굴을 보고 잠시 멈칫했습니다. 그리고 아무 말 없이 고개만 살짝 숙였습니다. 기대했던 따뜻함은 없었습니다. 낯선 거리감만이 흘렀지요. 오늘도 드릴까요? 조심스러운 목소리였습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 부탁드립니다. 그 말조차 힘이 들었습니다. 사람들은 내 등을 힐끗 보았습니다. 누군가는 일부러 말을 놓쳤고 누군가는 내 옆을 지나며 속삭였습니다. 저기 또 왔네. 한번 의심받은 사람은 다 이유가 있어. 그 말들은 날카롭게 가슴을 찔렀습니다. 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내 사정을 말하면 모두가 이해해 줄까요? 의심이 거치고 따뜻한 눈빛이 돌아올까요?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은 이미 판단했습니다. 이제 내 말은 변명처럼 들릴 뿐이겠지요. 그래서 나는 침묵을 택했습니다. 침묵은 비겁함이 아니라 마지막 자존심이었습니다. 포장을 기다리는 동안 여사장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지친 기색, 매서운 눈과 떨리는 손목. 그녀도 사는데 지쳐 있었습니다. 아마 나처럼 누군가를 지키려고 애쓰는 사람이겠지요. 그러나 이 순간 우리는 서로의 상처를 보지 못했습니다. 나는 속삭이듯 물었습니다. 혹시 불편하셨나요? 여사장은 놀란 듯 나를 보았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지요. 요즘 세상이 험해서요. 그녀는 조심스레 말했습니다. 저도 저희 애들을 지켜야 하잖아요. 그 말에 가슴이 아릿해졌습니다. 엄마의 마음이었지요. 그것을 탓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렇지요. 지켜야지요. 그렇게 말하며 나는 시선을 떨궜습니다. 말끝이 떨렸지만 들키고 싶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가방이 유난히 무거웠습니다. 고기는 평소와 똑같았습니다. 무거워진 건 사람들의 시선이었습니다. 현관에 들어서자마자 나는 한동안 서 있었습니다. 지팡이는 벽에 기대고 손은 봉지를 붙든 채 떨렸습니다. 결국 봉지를 내려놓고 바닥에 천천히 주저앉았습니다. 민우야. 작은 목소리가 방 안에 울렸습니다. 그 이름만이 나를 버티게 했습니다. 그날 밤 나는 처음으로 고민했습니다. 이제 계속 갈 수 있을까? 이 무게를, 이 시선을, 이 외로움을 나 혼자 감당할 수 있을까? 하지만 생각이 끝나기도 전에 손이 자동으로 약통을 잡았습니다. 시간이었습니다. 내가 살아야 하는 이유가 있는 시간. 그 약을 삼키며 나는 조용히 다짐했습니다. 아직 아니다. 쓰디 쓴 약물이 목을 타고 내려갔습니다. 눈을 감으며 나는 속삭였습니다. 버티자. 하루만 더. 그렇게 또 하루를 버텼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을 생각했습니다. 언젠가 무너질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아직은 아닙니다. 나는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기다림은 쉽게 포기할 수 있는 마음이 아닙니다. 소문은 생각보다 빨랐습니다. 그리고 잔인했습니다. 정육점 사건 이후 나는 더는 눈을 마주치지 못했습니다. 가게로 향하던 발걸음이 느려졌습니다. 아스팔트에 비친 내 그림자가 더욱 작아진 것 같았습니다. 나는 그날도 새벽길에 나섰습니다. 습한 바람이 얼굴을 스쳤고 손에 쥔 지팡이가 유난히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정육점 불은 이미 켜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문 앞에는
낯선 그림자들이 서 있었습니다. 두 여인이었습니다. 동네에서 자주 마주치던 얼굴이었지요. 그들은 나를 보고 말을 멈췄습니다. 또 오셨네. 저러니까 신고가 들어가지. 그 목소리는 속삭임도 아니었습니다. 분명히 들으라는 말투였지요. 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귀도 숙였습니다. 마음은 이미 내려앉아 있었으니까요. 문이 열리자 여사장이 나왔습니다. 그녀는 나와 눈이 마주치자 잠시 멈춰섰습니다. 손에 들린 포장 박스가 미세하게 흔들렸지요. 들어오세요. 짧고 낮은 목소리였습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고 천천히 들어갔습니다. 가게 안 공기마저 무거웠습니다. 칼을 닦는 소리, 고담은 냉장고 울림, 그리고 침묵. 어색함이 아니라 아픈 침묵이었습니다. 오늘도 10킬로요? 여사장이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예, 부탁드립니다. 그 순간 가게 뒤편에서 작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저 아줌마 또 왔어? 여사장의 딸이었습니다. 학생복 차림의 아이. 순간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 아이의 얼굴엔 순수함도 경계도 있었습니다. 사장은 얼른 아이를 안쪽으로 들여보냈지만 이미 말은 가슴에 찍혀 있었습니다. 나는 멈춰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내 손이 떨리는 걸 느꼈습니다. 숨이 가빠졌습니다. 나는 그저 고개를 숙이고 서 있었습니다. 말을 하지 않으면 눈물도 안 나오리라 믿으며 고기를 들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다리가 흔들렸습니다. 골목길 계단에서 잠시 쉬어야 했습니다. 손등이 앙상해 보였습니다. 보이지 않던 주름이 더 깊어졌습니다. 도착하자마자 나는 봉지를 내려놓지도 못하고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벽에 기대어 무릎을 끌어안았습니다. 아무 소리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침묵이 가장 큰 울음이라는 걸 그때 다시 알았습니다. 한참이 지나 나는 천천히 냉장고 문을 열었습니다. 가득한 고기들, 그 위에 붙인 메모지 하나. 민우야, 엄마 잘 먹고 있어. 글자가 번져 있었습니다. 언제 적은 건지 기억도 가물했습니다. 다만 그 한 줄에 매달려 살아왔다는 사실만 분명했습니다. 그날 밤 나는 고기를 굽지 않았습니다. 약 봉지만 꺼내 들었습니다. 손이 약을 집으려다 멈췄습니다. 잠시 후 다시 힘을 주었습니다. 조금만 더. 고개를 들었습니다. 방 한가운데 아들의 사진이 조용히 웃고 있었습니다. 엄마는 아직 여기 있어야지. 그렇게 속삭였습니다. 눈물이 아닌 숨으로. 그리고 나는 결심했습니다. 내일은 가게에 가지 않겠습니다. 도망이 아니라 숨을 고르기 위해서 망가진 마음을 추슬러야 다시 버틸 수 있으니까요. 누구의 눈도 누구의 입도 오늘만큼은 견딜 필요가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고기를 사지 않았습니다. 집안은 조용했고 창밖에는 새소리가 들렸습니다. 낯선 고요였습니다. 밥상에 작은 국을 올렸습니다. 그릇은 오래됐고 숟가락은 손에 익어 있었습니다. 오랜만에 국물을 떠넣으며 나는 속삭였습니다. 괜찮아. 오늘은 숨 쉬는 날. 그리고 천천히 생각했습니다. 세상이 나를 오해하더라도 내가 나를 버릴 이유는 없다는 것을. 나는 아직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기다림은 한번 멈췄다가도 다시 걷는 길입니다. 조용한 결심이 방 안에 가라앉았습니다. 그리고 나는 알았습니다. 내일 다시 길을 걸을 것임을. 그날 이후 나는 멈춰 서는 법을 배웠습니다. 도망이 아니라 숨을 고르는 멈춤이었지요. 그리고 다음 날 나는 다시 길 위에 섰습니다. 지팡이를 짚고 작게 숨을 들이켰습니다. 오늘은 다르게 서보자. 스스로에게 그렇게 말하며 천천히
똑바로 걸었습니다. 정육점 앞에 서니 문은 이미 열려 있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나는 일부러 천천히 들어갔습니다. 여사장님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 눈빛엔 어제 보지 못한 것이 서려 있었습니다. 망설임이었지요. 그리고 미안함이었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 어제 안 오셔서 말끝이 갈라졌습니다. 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잠시 쉬었습니다. 그 한마디에 내 마음이 다시 흔들렸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무너지지 않기로 했습니다. 오늘도 10킬로 맞으시죠? 여사장이 스스로 목소리를 차분히 가다듬었습니다. 나는 잠시 주저하다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오늘은 조금만 주세요. 여사장의 눈이 동그랗게 떠졌습니다. 조금만이요? 나는 작은 웃음을 지었습니다. 네. 오늘은 제가 직접 차릴 겁니다. 잘 먹고 지낸다는 약속? 저도 지켜야지요. 그 말은 누구에게 들려주기보다 내 자신에게 던진 다짐이었습니다. 고기 포장을 기다리며 나는 천천히 가게를 둘러보았습니다. 그곳엔 다른 이유로 버티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가족을 지키려는 마음, 삶을 붙드는 손, 그 손마다 이야기들이 묻어 있었습니다. 여사장은 포장을 마치더니 작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어르신, 그녀가 조심스레 말을 꺼냈습니다. 저 죄송했어요. 그 말은 아주 작은 목소리였습니다. 그러나 확실한 용기였지요. 나는 잠시 눈을 감았다 뜨고 작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세상이 그렇지요. 저도 조심스러운 마음 압니다. 그녀는 눈시울을 적셨습니다. 그래도 물어볼 걸 그랬어요. 나는 천천히 미소 지었습니다. 물어보셨으면 저도 대답했을 겁니다. 그 순간 무거웠던 공기가 풀렸습니다. 아주 조금이었지만 가슴을 감싸던 차가움이 녹아내렸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나는 주방에 천천히 섰습니다. 칼을 쥔 손이 떨렸지만 이번엔 자부심이 함께 있었습니다. 고기를 작게 자르고 마늘을 다지고 소금을 한 꼬집 집었습니다. 철판이 뜨거워지며 지글거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나는 작게 웃었습니다. 민우야, 엄마, 오늘은 제대로 먹는다. 고기는 천천히 익었고 나는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첫 입을 씹었습니다. 맛이 났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식탁 앞에 앉아 창밖을 보았습니다. 햇빛이 부엌 바닥에 고요히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나는 작은 메모장을 꺼내 적었습니다. 한 걸음, 오늘은 그걸로 충분하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천천히 속삭였습니다. 내일은 더 잘 걸을 것이다. 내 안에서 무너진 줄 알았던 힘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었습니다. 이건 세상에게 내미는 손이기도 했고 나를 다시 일으키는 손이기도 했습니다. 작은 변화였습니다. 그러나 반격은 조용히 시작되었습니다. 나는 더 이상 숨지 않을 겁니다. 살아겠다는 의지가 이제는 나의 방패가 되었으니까요. 사람들은 누군가 일어나려 하면 항상 그 발목을 다시 잡습니다. 특히 이유를 모를 때는 더 그렇지요. 그날 이후로 나는 조금씩, 아주 조금씩 일상을 되찾아가고 있었습니다. 작게 먹고, 작게 웃고, 작게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내 속도를 기다려주지 않았습니다. 정육점에 다시 간 날이었습니다. 여느 때처럼 조용히 문을 밀고 들어서자 웅성거림이 멈추었습니다. 그리고 익숙한 얼굴이 보였습니다. 이장에서 나를 흘겨보던 그 두 여인, 그녀들이 카운터 앞에서 낯선 서류를 손에 들고 있었습니다. 여사장님은 굳은 표정으로 무언가 설명하고 있었지요. 나를 보자
그들의 목소리가 더 커졌습니다. 우린 동네 장사를 믿고 이용하는 거예요. 저분 아직도 이렇게 많이 사가는데 뭔가 단속이 필요하죠. 나는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몸속이 서늘해졌습니다. 여사장님이 급히 다가왔습니다. 어르신 괜찮으세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예, 괜찮습니다. 나는 그렇게 말했지만 손이 지팡이를 부여잡고 있었습니다. 그 두 여자는 나를 보며 속삭였습니다. 이번엔 확실하게 해야 한다니까. 저 사람 뭔가 숨기고 있어. 세상은 때때로 진실보다 소문을 더 밥처럼 삼키지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내 발걸음이 다시 무거워졌습니다. 왜들 그러실까? 작은 중얼거림이 찬바람 속으로 흩어졌습니다. 이번엔 단순한 오해가 아니었습니다. 명백한 감시와 압박이었습니다. 삶을 다시 세우려던 손이 다시 흔들리는 순간이었지요. 그날 저녁 여사장님이 재빨리 걸어와 현관 앞에 섰습니다. 숨이 가빠 보였습니다. 어르신, 죄송해요. 이게 일이 좀 커지고 있어요. 나는 의자를 가리켰습니다. 앉으세요. 우리는 작은 부엌 테이블에 마주 앉았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구청에도 문의를 넣었다고 해요. 그녀 눈에 불안이 스쳤습니다. 저 때문에 힘드셨겠네요. 내 말에 여사장님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게 아니에요. 제가 제대로 나섰어야 했는데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침묵했습니다. 때로는 침묵이 가장 큰 위로이기도 하고 가장 큰 고통이기도 하지요. 밤, 집안은 고요했습니다. 약 봉지를 쥔 손이 오늘따라 더 무거웠습니다. 나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가로등빛이 무릉덩이에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지켜야 한다는 마음, 힘들다는 마음, 두 마음이 천천히 싸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깨달았습니다. 사람들은 내가 버티는 이유를 절대 모를 것이라는 것을, 설명한다고 바뀌지 않는 마음들이 있다는 것을. 민우야, 세상이 이렇게 인내를 시험할 줄 몰랐다. 입술이 떨렸습니다. 그러나 나는 약을 삼켰습니다. 그리고 숨을 고르게 했습니다. 그래도 내가 나를 버릴 순 없지. 작게, 아주 작게 속삭였습니다. 이웃들이 벽 너머에서 잠든 이 밤, 내 싸움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나는 아직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기다림은 시련을 견디는 또 다른 이름이지요. 내일은 더 큰 바람이 불지도 모릅니다. 세상은 아직 나를 외면하는 듯합니다. 그러나 나는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작은 그릇에 물을 붓듯 하루도 겨우 채우며 다시 버틸 것입니다. 내가 지켜온 약속이 여기까지 왔으니까요. 그리고 어쩌면 아주 멀지 않은 곳에서 누군가가 내 마음을 알아볼지도 모르지요. 희망은 작습니다. 그러나 작다고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나는 조용히 두 주먹을 쥐었습니다. 조금만 더, 그리고 불을 껐습니다. 흑백 같은 방 안에서 내 결심만이 작게 빛났습니다. 눈은 감았지만 마음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거듭되는 시선과 의심 속에서 나는 마침내 결심했습니다. 더는 도망치지 않겠다고, 숨지 않고 서겠다고, 그리고 내가 살아온 이유를 조금은 세상에 보여주기로 했습니다. 새벽, 어둠은 여전히 차갑게 깔려 있었습니다. 나는 평소보다 조금 일찍 집을 나섰습니다. 지팡이를 짚고 숨을 가다듬고 천천히 골목을 걸었습니다. 정육점 문 앞에 멈추자 이미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어제의 그 두 여자, 그리고 몇 명이 더. 그들은 여사장님과 무언가를 따지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한 여인이 나를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저분이죠? 또 고기 사러 왔다고요? 나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예, 제가 옵니다. 그 말은 작고 조용했지만 단단했습니다. 여사장님이 황급히 다가와 나를 막았습니다. 어르신, 잠시만요. 지금 말씀 안 하셔도 돼요. 나는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괜찮습니다. 두 여인이 비웃음을 흘렸습니다. 이제는 대놓고 당당하시네. 세금으로 받은 거 되파는 거 아니냐고. 그 말이 먹먹하게 가슴에 박혔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눈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굽은 허리를 조금 펴보았습니다. 저 되파지 않습니다. 한 박자 침묵. 사람들의 눈이 조금 흔들렸습니다. 필요해서 삽니다. 뭘 그렇게 필요하다고요? 여자가 쏘아붙였습니다. 그때 여사장님의 딸이 조용히 다가왔습니다. 교복 자락이 흔들렸습니다. 할머니는 건강 챙기려고 사시는 거죠? 작고 떨린 목소리였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그 아이에게 쏠렸습니다. 나는 잠시 숨을 고르다 미소를 지었습니다. 네, 건강 때문에입니다. 거짓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전부도 아니었지요. 그 작은 진실이 오늘을 지키는 방패였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가게 안쪽에서 서류 하나가 떨어졌습니다. 사진이 보였습니다. 유도복을 입고 환하게 웃는 청년. 그리고 작은 글씨. 엄마, 빨리 회복하고 기다려요. 그 종이는 내가 가게에서 잃어버린 메모였습니다. 주머니가 찢어진 걸 그때야 알았습니다. 사람들이 숨을 들이켰습니다. 여사장님이 종이를 주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어르신, 이게...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아이의 말입니다. 두 여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비웃음이 사라지고 당황이 자리했습니다. 그럼 아드님이... 그들은 더 말하지 못했습니다. 말끝이 허공에서 잘렸습니다. 여사장님이 한 걸음 다가왔습니다. 눈가가 붉었습니다. 말씀 안 하셨어요. 나는 고요하게 답했습니다. 누가 묻지 않았지요. 그 말에 가게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정적이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그리고 그 무게가 누구를 향하고 있는지 모두가 알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흩어졌습니다. 두 여인은 머뭇거리다 아무 말 없이 돌아갔습니다. 여사장님이 다가와 내 손을 잡았습니다. 어르신 죄송합니다. 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세상은 다들 바쁘지요. 물어보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여사장님은 울먹였습니다. 앞으로는 제가 묻겠습니다. 나는 웃었습니다. 그래요. 서로 물으면 덜 외롭지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햇빛이 천천히 골목을 비추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지팡이를 쥔 손을 조금 폈습니다. 가방 속 고기 무게가 오늘따라 가벼웠습니다. 현관 앞에서 나는 작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살아남는다는 것, 기다린다는 것, 그리고 견딘다는 것. 혼자 견딘 시간이 길었지만 오늘 나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주방에서 나는 다시 고기를 굽기 시작했습니다. 지글거리는 소리, 김이 오르며 방 안에 따뜻한 냄새가 퍼졌습니다. 민우야, 오늘은 좀 덜 아프다. 그리고 사진 속 아이를 향해 속삭였습니다. 조금씩 가보자. 조금씩. 내 마음 안에서 희미하던 불빛이 다시 켜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오늘 세상은 조금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내일 또 한 발 걸을 수 있을 겁니다. 사람이란 소문이 무너지고 나서야 눈을 제대로 뜨는 법이지요. 그날 이후 동네 공기는 달라졌습니다.
아주 조금. 그러나 분명히. 나는 조용히 시장을 걸었고 사람들은 눈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예전처럼 대놓고 쳐다보진 않았습니다. 그저 조심스러운 인사만 흘렀습니다. 세상이 다정해진 것이 아니라 세상이 조용히 멈춘 것이지요. 그것만으로도 나는 숨을 고를 수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열어보니 여사장님이 서 있었습니다. 그 뒤에 다른 두 여인도 조심스레 서 있었습니다. 나는 잠시 멈췄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들어오세요. 낡은 테이블 위에 따뜻한 보리차를 올려두었습니다. 그녀들은 잔을 잡고도 입을 떼지 못했습니다. 나는 기다렸습니다. 침묵도 대화이니까요. 먼저 입을 연 건 그동안 나를 가장 의심하던 여인이었습니다. 어르신, 어제 보고 생각이 많았어요. 그녀의 손가락이 잔을 문질렀습니다. 그동안 말로 많이 다쳤죠? 나는 천천히 미소 지었습니다. 살다 보면 말보다 침묵이 더 아플 때가 있지요. 그녀는 눈을 떴다가 작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사과드려요. 몰라서 그랬어요. 그 말에는 변명도 핑계도 없었습니다. 그저 늦은 마음이었지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그 인사 하나가 긴 시간 쌓인 그림자를 조금 걷어냈습니다. 그때 여사장님이 작은 봉투를 꺼냈습니다. 어르신, 이거 떨어뜨리셨어요. 봉투 안에는 사진과 편지 몇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나는 봉투를 천천히 열었습니다. 사진 속 아이, 유도복을 입고 웃고 있는 얼굴, 햇빛이 눈가에 맺혀 있던 선한 눈, 내 아들 민우였습니다. 테이블 위가 조용했습니다. 숨조차 놓치지 않는 정적. 나는 사진을 천천히 쓸었습니다. 굳은 손등이 사진 구석을 가만히 눌렀습니다. 그 아이는 군에서 다쳤습니다. 여사장님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검사 중에 병이 발견됐어요. 내 목소리는 부서질 듯 했고, 그러나 울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먼 병원으로 갔습니다. 아이들의 눈처럼 멀고 낯선 땅으로 그 아이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엄마, 고기 드세요. 힘내면 나도 힘나요. 나는 천천히 숨을 들이켰습니다. 그래서 먹었습니다. 그리고 기다렸습니다. 방 안 공기가 흐르는 듯 멈췄습니다. 여사장님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아드님 지금은. 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러다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멀리 있습니다. 그 말은 반만 열어둔 문이었습니다. 살아있단 말도 떠났단 말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 말만으로 모두가 알았습니다. 여사장님의 손등이 떨렸습니다. 함께 기다릴게요. 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이제는 제가 다녀오는 길입니다. 그녀가 숨을 삼켰습니다. 그동안 나는 기다리던 사람이었지만 지금은 떠나보내는 길 위에 선 사람이지요. 두 여인이 천천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제 알겠어요. 괜히 판단했네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누구나 모를 수 있습니다. 그 말이 그들을 용서하는 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나 자신도 조금씩 놓아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돌아간 뒤 나는 주방으로 갔습니다. 고기를 손질하고 작게 잘랐습니다. 기름이 지글지글 끓으며 냄새가 방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오늘의 고기는 유난히 부드러운 냄새였습니다. 민우야, 나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엄마가 내 길 따라갈게. 기다림이 이제는 이별 준비가 되어가는 순간이었습니다. 식탁에 앉아 불빛 아래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한 숟가락, 그리고 또 하나. 숨을 고르고 천천히 씻고 목으로 넘겼습니다. 살아내기 위한 식사가 아닌 보내기 위한 식사. 그 차이를 나는 천천히 삼켰습니다. 오늘 나는 기다림에서 한 걸음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내일 나는 마지막 마음을 전할 준비를 할 것입니다. 이제 곧 세상이 알게 될 겁니다. 내가 왜 고기를 씹어 삼켰는지, 내가 누구를 위해 살아왔는지, 그리고 그 길 끝에 나는 무너지지 않을 것입니다. 나는 오늘도 천천히 하지만 분명히 걸어갑니다. 조금만 더 같이 가자, 민우야. 아침 햇빛이 살며시 커튼을 밀고 들어왔습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마음이 덜 무거운 날이었습니다. 가슴속 바람이 조금은 잦아든 날, 나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지팡이를 잡고 조용히 숨을 들이켰습니다. 조금만 더, 오늘도 그렇게 가보자. 골목길을 내려가니 정육점 앞에 작은 종이봉투가 놓여 있었습니다. 손글씨, 어르신, 오늘은 저희가 대접합니다. 정육점 여사장님의 글씨, 한 번도 본 적 없던 부드러운 곡선이었습니다. 나는 천천히 봉투를 품에 안았습니다. 고맙습니다. 그 말이 새벽 공기에 스며들었습니다. 부드러운 바람이 내 어깨를 스쳤습니다. 집에 돌아오니 조용했습니다. 나는 작은 액자 앞에 앉았습니다. 아들의 얼굴이 햇살 아래 환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그날의 전화가 다시 들리는 듯 했습니다. 민우야? 숨소리, 멀고 약한 그러나 따뜻한 목소리. 엄마, 나 잘하고 있어요. 엄마는 울지 마요. 나는 웃으려 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지요. 그래, 엄마 안 운다. 아들은 조용히 웃었습니다. 힘이 빠진 웃음이었지요. 병원 밥이 너무 싱거워요. 그러니까 집에 가면 엄마가 고기 많이 구워주세요. 나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엄마가 제일 맛있게 해줄게. 그의 숨이 조금 흔들렸습니다. 엄마, 건강해야 해요. 엄마 쓰러지면 내가 어디로 가요? 나는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목이 메어 말이 잘 나오지 않았습니다. 엄마는 안 쓰러진다. 기다릴 거야. 아들의 목소리가 조용히 이어졌습니다. 약속 지키기예요. 고기 꼭 드세요. 단백질 먹어야 힘나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남긴 말. 엄마, 혼자가 아니에요. 통화가 끝나고 세계가 조용해졌습니다. 나는 그날 이후 고기를 먹으며 눈물이 아닌 약속을 삼켰습니다. 나는 액자를 쓸었습니다. 민우야, 엄마 이제 덜 흔들린다. 눈물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울음 대신 숨을 쉬는 법을 알았으니까요. 부엌으로 갔습니다. 팬에 기름을 두르고 고기를 올렸습니다. 지글거리는 소리, 김이 천천히 올라왔습니다. 나는 작은 접시에 고기 한 점을 놓았습니다. 사진 앞에 민우야, 오늘은 엄마가 너한테 대접한다. 그리고 나도 한 점을 먹었습니다. 고기는 처음 먹던 날만큼 부드럽고 따뜻했습니다.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여사장님과 딸, 그리고 이웃 두 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어르신, 같이 식사하면 괜찮을까요? 나는 웃었습니다. 그럼요. 들어오세요. 그 작은 방에 사람과 온기가 가득했습니다. 어르신, 힘내주세요. 같이 버텨요. 나는 작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사람들이 돌아간 뒤 마당에 앉았습니다. 바람이
살며시 손등을 스쳤습니다. 나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흰 구름 한 줄, 느리게 흘러가는 구름. 민우야, 엄마 이제 외롭지 않다. 그리고 천천히 속삭였습니다. 잘 가라, 우리 아들. 그리고 고맙다. 작은 미소가 번졌습니다. 눈물이 아니라 빛이 어깨 위를 흘렀습니다. 내 삶이 조용히 새로운 계절을 맞이하는 소리였습니다. 사람의 길은 때로는 무겁고 때로는 외롭지만 누군가가 남긴 사랑은 끝내 사람을 일으킵니다. 오늘 나는 또 한 걸음을 내딛었습니다. 그리고 내일도 그렇게 걷겠습니다. 천천히, 그러나 흔들리지 않고. 지금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